네, 반갑습니다.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한국 모임의 블루스카이 러너입니다. 오늘은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로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존 영문판 창작 마당을 한글화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아야 할 텐데요. 그 위치는 내 PC 문서 폴더 안에 마이게임스 안에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모드 안의 이미지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의 창작 마당 중에 로딩을 했던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보드판을 한글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드판 이미지를 찾아서 지금 이거는 이미 한글화한 보드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뭐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너무 많은 창작 마당들을 로딩을 해서 이미지 파일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파일들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폴더로 이동시킨 다음에 원하는 창작 마당만 로딩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탑에서 이미지 파일을 로딩할 때 기본 폴더가 사진 폴더이기 때문에 작업을 한 이미지 파일들은 이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을 하거나 제작하는 부분은 이미지 편집 관련 동영상이나 강좌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지금은 미리 실습을 위해서 저장해 놓은 이미지 파일들을 이 사진 폴더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뭐 여기 동양화 몇 장이 있고요. 이건 이따가 카드를 덱으로 만들기 위한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면체 주사위 이미지가 있고요. 보드판을 만들어 볼 장기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R 이미지들이죠. 이걸로 토큰이나 타일들을 제작을 해볼 거고요. 이 빨간색은 그 카드 뒷면을 사용할 이미지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덱 5 곱하기 2 10장짜리 덱 이미지를 하나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건 이따가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폴더를 미리 알아두셔야 될 곳이 있는데, 이 위치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x86 안에 스팀, 스팀 앱스, 커먼,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모딩이란 폴더가 되겠습니다. 좀 긴데요. 이 폴더 안에 보시면 덱 빌더, 덱 템플릿, 다이스 템플릿 이 세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뭐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 자, 덱 템플릿은 말 그대로 카드 덱을 만드는 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에서 10까지 해서 총 70장의 카드 덱을 짤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고요. 다이스 템플릿은 4면체에서 20면체까지 주사위, 주사위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 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하얀 네모칸 안에 원하시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저장을 하시면 그 모양으로 주사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팔면체 볼까요? 자, 이렇게 팔면체 주사위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시게 되면 아까 보셨죠? 여기 커스텀으로 팔면체 주사위 이미지를 만든 것처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카드들을 낱장으로 하나씩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덱, 카드 더미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최소한 아까 여기 덱 이미지가 5 곱하기 2였죠. 최소한 가로 둘, 세로 둘에서 2 곱하기 2, 4장짜리 이미지로는 최소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광화투패 이걸 가지고 덱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덱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덱빌더 이 안에 가보시면 TTS 덱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제일 먼저 뉴 덱 아니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뉴 덱 컨트롤 N키 눌러도 되고요. 이걸 눌러서 새로운 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덱 사이즈 가로 세로 몇 칸을 만들 거냐라는 건데 지금은 5 곱하기 2, 5, 20 10장짜리 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OK를 누르면 그냥 새카맣게 나오는데 애드 카드 컨트롤 A 이걸 눌러서 카드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추가를 하니까 1에서 10까지 칸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2번 이미지부터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Shift 눌러서 4장을 열게 하시면 들어왔죠. 뭐 참고로 선택을 하시고 뭐 단축키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이따 실습을 위해서 위에 5장만 이미지를 넣고 아래쪽은 검정인 상태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그냥 익스포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옵션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익스포트 누르시고요. 이것도 사진에 영상 뭐라고 할까요? 광택이라고 하죠. 파일 형식은 PNG나 JPG인데 JPG로 하시는 게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덱 에디터는 닫으면 되겠습니다. 뭐 저장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편집하는 이 과정을 저장하겠냐고 하라는 거죠. 그냥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폴더 안에 아까 만든 덱 광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원하시는 카드들을 만들기 위한 덱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젠 실제로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를 구동을 해서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젠가 테이블을 불러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커스텀 다이스부터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 그리고 커스텀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다이스. 여기서 그냥 다이스를 클릭만 하게 되면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위치에 다른 어떤 기물이 있을 때 좀 혼동되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고 밖으로 끌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커스텀 다이스 타입이 4면체, 20면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8면체 이미지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D8 누르고 이미지 위치를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눌러서 자, 그럼 사진 폴더 안에 아까 보이죠? D8 JPG 오픈. 자, 전에 기능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 클라우드를 눌러 주셔야만 웹에 업로드가 돼서 나중에 멀티플레이를 할 때도 다른 사람도 로딩이 가능하십니다. 임포트. 자, 그럼 8면체 주사위가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사위 굴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냥 커서를 갖다 댄 상태에서 I키를 누르면 회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회전이 좀 덜 된 것 같죠? 그래서 뭐 2개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복사해 볼까요? 2개 이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I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타를 하시게 되면 공중에서 계속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많이 회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젠가를 불러낸 이유는 이 8면체 주사위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냥 일반 젠가는 좀 밋밋하죠. 그냥 하나씩 플릭으로 꺼내시는 건데 이걸 삼색으로 색깔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로 이렇게 3개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컬러 검정 확인. 네, 그럼 3개가 검정이 됐죠. 또 그 위에 3개는 레드. 예. 노랑은 기본으로 하고요. 네, 검정. 레드. 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교차하게끔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이 주사위를 굴려서 지금 노랑이 나왔죠. 그럼 노랑이 나오면 노란색을 빼내야 되는 F5키로 F5가 아니네요. F6 F6키로 아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빼내는 그런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주사위를 만드셔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미지 만들었던 다른 카드나 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이블은 치울게요. 자,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 컴포넌트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이블 가셔서 커스텀 사각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자, 사각 테이블 가서 이미지에 아까 보드판 이미지 있었죠? 장기판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정사각형의 보드판 이미지가 되겠고 정사각형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드판을 만들지 않고 이 테이블 자체를 보드판으로 쓰고자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다시 컴포넌트 커스텀 보드 끌어내서 여기서도 장기판 선택해서 임포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게 락이 되어 있는데요. A키를 눌러서 락을 푸시면 조정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키로 키우시거나 작게 하시거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공에 띄운 상태로 A키 눌러서 락을 거시면 허공에도 이렇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장기판을 만들었으니까 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컴포넌트 커스텀. 자, 일단 타일 먼저 해보고 다음에 토큰 해보겠습니다. 타일. 자, 타입이 나오는데 박스는 사각, 헥스는 이제 육각, 뭐 서클은 동그라미, 라운드는 사각이면서 모서리가 좀 둥글게 만드는 건데요. 일단 뭐 박스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탑 이미지, 버텀 이미지.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을 따로 요구를 합니다. 한 왕으로 하죠. 아랫면도 똑같이 한 왕을 넣고 이건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 막대로 올리면 더 두껍게, 낮추면 좀 낮게. 이거는 이제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건 글쎄요, 저도 잘 쓰는 용도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늘릴 때 그 비율에 맞게끔 늘릴 수 있게끔 한다 뭐 그런 내용 되는데 이 체크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생성을 먼저 해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뭔가 마음에 많이 안 들죠.
일단 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두께도 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커스텀 메뉴가 또 뜹니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세요. 자, 두께를 높여서 예, 늘어났죠. 그리고 일단 좀 작으니까 크기부터 키워보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P키 눌러서 탑뷰로 보면 좀 낫겠죠. 좀 많이 크죠.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모양새를 바꿔봅시다. 육각. 예, 차라리 팔각이면 낫겠는데 육각은 좀 그렇죠. 원. 네. 라운드. 예, 모서리가 약간 깎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원이 제일 보기가 무난하겠네요. 네,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일단 복사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쌓으면 쌓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쌓이긴 쌓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이걸 체크를 하고 임포트 하시면 잠시만요. 하나씩 해야겠네요. 네. 자, 봅시다. 네, 두 개. 예, 카지노 칩처럼 쌓였을 때 하나의 뭉치로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장기에서는 쌓아가면서 게임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용도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뒷면을 볼게요. 자, 뒷면도 앞면과 동일하게 보이죠? 아까 생성을 할 적에 예, 윗면과 아랫면을 따로 저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큰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도 똑같이 이번에 초나라로 해보죠. 자, 이미지 불렀는데 이쪽에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이 두께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화질 개념인데 뭐 중간 값 정도로 놔두시면 되고 여기도 쌓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일단 좀 키워볼게요. 키웁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는 두께 조절은 있는데 두께 조절은 있죠. 근데 아까 보셨던 토큰에서는 있었던 기능이 여긴 안 보이죠. 예, 라운드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없고 또 뒷면에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뒤집어 볼까요? 네, 그림이 반대로 역전돼서 보이고 있죠. 네, 그냥 윗면이 아래쪽까지 투과돼서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타일과 토큰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되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토큰들, 예, 제가 아까 말씀 반대로 드렸네요. 예, 이쪽이 타일이고 이쪽이 토큰입니다. 네. 네, 타일을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키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머지 기물들도 만드시면 장기판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옵션을 말씀드리자면 자, 장기화를 놓을 때
이렇게 칸에 맞춰서 딱딱 놓으면 좋겠는데 약간 삐뚤게 놓으면 그냥 놓아지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다 하시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 기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드로 들어가서 그리드를 보이게 해서 이 라인을 적당히 조절해서 이 라인들에 맞추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지금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 왼쪽 메뉴에서 포인트가 있었죠. 포인트가 클릭하시면 조금 이따 할게요. 기물을 놓고 다시 근처쯤에 놓게 되면 다 그 위치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찍고자 하는 위치에 장기 말들을 맞춰서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옆에 찍어도 바로 센터에 찍히게끔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기존의 그 젠가 모델도 이 포인트를 입력을 해놨었네요. 네. 자, 그러면 말을 좀 옆에다 놔도 딱딱 맞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향을 넣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장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반대로 반대 진영으로 놓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방향이 있게끔 놓게 되면 한나라는 상관없지만 이 초나라 분이 왔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포인트를 입력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은 8인용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이 한쪽 모서리인데 장기 게임 같은 경우는 2인용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핸들을 없애줍시다. 없애주시고 색깔도 맞춰주시죠. 파란색, 한나라는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로 좀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선택하시고 박스를 선택해서 포지션이죠. X 값이 가운데니까 아마 제로일 겁니다. 가운데로 왔죠. 이쪽도 X 값을 0으로 맞춰주시면 가운데로 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위치를 빨간색으로 옮기면 이렇게 2인용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제 장기 말은 치우고 하나 집은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기물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여러 개 선택할 때 이렇게 묶음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었죠. 좀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하얀색 없었구나. 그냥 했습니다. 근데 하나 집은 상태에서 다른 걸 추가로 집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가까이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여러 개를 연타로 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피규어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피규어는 좀 단순한 건데요. 프론트 이미지, 백 이미지를 넣어봅시다.
좀 키워볼까요? 예, 피규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2차원적인 평면 그림을 어떤 발판에 카드로 꽂아 놓은 형태의 단순한 피규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체스말 같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보드판, 타일, 토큰, 피규어 만들어 봤고요. 다이스도 만들어 봤죠? 자, 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일단 화투 예, 오픈하고요. 그리고 백 이미지 화투 뒷면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 유니크 백은 지금 경우에는 일단 만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앞면은 총 1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뒷면은 다 동일한 빨간색 한 개의 이미지가 공통되게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게임을 만드시다 보면은 앞면과 뒷면이 다 별개인 그런 카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따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장수를 말한 겁니다. 아까 보셨죠? 가로 5장, 세로 2장. 그러면 10장이 되겠죠? 네, 10장의 카드를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웨이는 이제 카드 이미지가 가로로 돌아가서 보여야 되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걸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Back is hidden 이걸 누르시게 되면 그 카드 뒷면이 안 보이게끔 되는 겁니다. 이거 일단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자, 확인해 볼까요? 10장이고요.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광 카드 만들어 봤었죠? 그걸 또 만들면서 다른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덱광. 예. 그리고 백은 똑같이 화투 뒷면. 5, 20, 10장 똑같이 백 이즈 히든.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까 광을 덱 이미지를 생성할 적에 윗줄에 5장을 놓고 아래쪽은 검정색을 그냥 놔뒀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 곱하기 2 칸을 잘라서 카드를 재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5장은 앞면이 검정색인 상태로 생성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들고 불필요한 카드들은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앞면은 화투 그리고 이제 유니크 백을 체크하고 뒷면은 덱광으로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는데요. 얘들을 뒤집어 보면 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이 한 장씩 한 장씩 다 별개인 그런 카드들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 위치에 딱딱 맞게끔 덱 에디터로 덱 이미지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다 별개인 카드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들을 제 핸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을 상대방 핸드에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들은 자, 보시다시피 밖에 꺼내면 앞면이지만 상대방 손에 들어가면 뒷면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덱을 만들 때 백 이즈 히든 이거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체크를 안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똑같이 5 곱하기 2 10장짜리지만 이걸 체크를 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죠? 뭔가 좀 많이 이상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 카드들 꺼내 보시게 되면 분명히 앞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다른 카드들인데 이 카드들이 상대방 핸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청단이 보이죠? 이 청단이 지금 뭐냐면 아까 덱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그 옵션에서 백이즈 히든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 그 상대방 핸드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이미지를 그 카드의 마지막 장이 되게끔 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저걸 선택 안 하고 이 검정 이미지를 그 마지막에 보이게끔 그러니까 덱의 마지막 장을 검정 이미지를 넣어서 이 검정 이미지가 보이게끔 만드는 방법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좀 카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치우겠습니다. 자, 아까 광 덱이었죠? 네, 덱광으로 보이는데 얘를 앞면에 넣고 뒷면은 파토 D를 넣고요. 5 곱하기 2인데 백이즈 히든은 체크를 안 하고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생성이 됐는데요. 이 5장들은 헷갈리니까 좀 빼버리고요. 네, 5장. 그리고 이 5장의 뒷면은 당연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들을 상대방 핸드에 보내보면 자, 어떻습니까? 검정색이 보이죠? 왜 그러냐? 아까 덱을 만들 때 마지막 장의 이미지가 검정색이었죠. 그리고 백이즈 히든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 핸드에 가면 이 검정색이 대신 보이는 겁니다. 꺼내면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앞면이 보이죠. 네. 상대방은 지금 핸드의 앞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카드들을 제 핸드로 가져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고 꺼내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보면 제가 상대방 자리로 가볼까요? 예, 아까와 똑같죠? 검정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덱을 만드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보드, 타일, 토큰, 피규어, 덱, 다이스까지 다 확인하셨고요. 모델과 에셋 번들이 있는데 이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쪽은 이제 3D 쪽으로 특히 에셋 번들 쪽은 유니티 쪽을 좀 다루셔야 되는데 일단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일단 에셋 번들부터 저게 어디에 있냐면 RPG 키트. 자, 이걸 불러볼까요? 이거는 네. 어차피 실물 보드 게임을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는 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건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컴퓨터니까 가능한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펙트가 들어간 그런 피규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모드가 있죠. 어택, 다이 1, 2, 3 단축키인데 눌러볼까요?
1번 공격, 2번 움직임이었군요. 1번이 움직임, 2번이 공격, 3번 다이. 이런 식으로 뭐 RPG 게임 같은 거 만들면서 이런 오브젝트를 이용하시면 좀 실감이 나겠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선에서 그 창작마당 중에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특히 자동 스크립트 기능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현된 창작마당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엎어볼까요? 좀 쓰고. 네, 이게 있네요. 지금 무슨 URL 열겠냐고 뜨는 건데, 이거는 지금 태블릿에 동영상 같은 걸 지금 로딩을 해놔서 그걸 열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 이 화면에서 더 보고 싶지 않으면 이 V표 체크하시고 오픈, V표 체크는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을 좀 틀어놓고 게임을 하셔도 되고,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이용해서 매뉴얼을 넣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드판이 크죠. 여기서 좀 몇 가지, 일단 저기부터 볼까요? 네, 뭐 제작하신 분이 만든, 그러니까 피규어를 만드신 분이 제작한 것도 여기다 좀 전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피규어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으면 하는 것이 스크립트 기능인데, 이게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보드 게임을 창작마당으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알기로 세팅을 하려면 박스 개봉하고 게임 시작하는 데까지 거의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에 세팅할 것이 많은데, 이게 컴퓨터이다 보니까 이 창작마당을 제작하신 분이 그 자동 스크립트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업들이 있죠. 뭐 드로이드, 사냥꾼, 마법사 이런 식으로인데, 이쪽이 지금 얼라이언스 진영이고 저 반대편이 호드 진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게임 세팅하는 순서가 처음에 직업을 이제 교차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직업에 맞는 개인 보드판이 펼쳐놓고 그것에 맞는 토큰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쪽에 뭐 워리어, 로그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서치, 개인 보드판이 있는데 이 개인 보드판이 한 면은 얼라이언스고 뒷면은 호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배치가 돼야 되겠죠. 한번 샘플로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워리어 누르면 보셨죠? 방금 그 주머니에서 알아서 해당 캐릭터 위치에 얼라이언스 측으로 배치가 되고 그것에 맞는 토큰이 배치가 되고, 얼라이언스 시작 지역의 사우스쇼에 그 피규어까지 배치가 되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맞는 카드까지 왔고요. 자, 이 캐릭터 초기 1레벨일 때 체력이 4에 마나가 1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토큰보다는 더 간편하게 카운터를 쓰는데 이 숫자가 자동으로 지금 변한 겁니다. 이거는 골드, 5골드를 갖고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5골드는 기본인데 다른 쪽은 이제 비어있지 않습니까? 자, 호드 쪽도 해볼게요. 호드 쪽도 메이지. 메이지가 날아오면서 배치가 되죠.
되고 체력 2에 만화 4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코드 시작적인 브레일 지역에 캐릭터가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 배치가 되고요. 다른 캐릭터마저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드로이드 헌터 자, 그리고 이 게임은 4인 아니면 6인으로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4인으로 멈추게 되면 이 돈 피킹 누르고 이쪽도 이걸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변하는데요. 자, 이제 이 게임보드 세팅하는 쪽은 끝나고 어떤 오버로드를 불러낼 것인지 버튼들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오버로드를 선택할 것인지 누르게 되면은 이 더미에서 그 해당 오버로드 카드가 펼쳐지고 토큰들이 또 펼쳐지고요. 그리고 퀘스트 카드들이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퀘스트 카드가 있고 코드 쪽도 퀘스트 카드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그 퀘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에 보면 어떤 지역에 무슨 몬스터들이 출몰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걸 보고 다 수동으로 그것에 맞게 여기 있네요. 네. 각종 몬스터들 피규어를 또 그 해당 지역에 배치를 하고 진영 토큰을 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뭐 네파리안 눌러볼까요? 자, 오버로드 펼쳐지고 퀘스트 카드들 펼쳐지면서 이렇게 다 날아가고 있죠. 네, 이렇게 자동 배치가 순식간에 됩니다. 그것도 이 오버로드 카드도 4캐릭터용, 6캐릭터용이 있는데 지금 4캐릭터에 맞춰서 4캐릭터용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네, 상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참 궁금하죠. 뭐 아까 기능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크립트를 이거 다 짠 건데 뭔가 상당한 장문의 내용이 제가 이쪽은 전문이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버튼이 어쩌고 무슨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이걸 기즈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즈모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평화롭던 아제로스 대륙이 고층 빌딩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보셔서 이제 감 잡으셨을 텐데 어떤 캐릭터를 누르면 이 주머니에서 컴포넌트가 나와서 해당 위치로 날아와서 사본이 창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이렇게 구현을 한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히든 영역을 이용한 경매장을 이건 제가 좀 추가를 해봤던 건데요. 내용 한번 볼까요? 경매장 이용 시 플레이어들은 입찰할 금액을 비밀 영역 안에 있는 카운터에 입력을 하고 주머니에 담아서 밖으로 꺼내서 동시에 공개를 한다. 네. 자,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경매장을 쓰는 기능 카드가 나옵니다. 이벤트 카드인데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골드를 몰래 이제 비밀로 경매에 입찰을 해서 제일 많이 입찰을 한 사람이 그 해당 아이템을 갖는 뭐 그런 건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6명의 플레이어를 위한 자기 색깔의 비밀 영역을 만들어 놨고요. 자, 저는 지금 파란색 플레이어니까 이 파란색 영역이 보이는 거죠. 초록색 플레이어가 되면 이 초록색이 보일 거고요. 그 안에도 똑같이 카운터 하나와 주머니를 넣습니다. 자, 그럼 뭐 입찰합시다 그러면 저는 3골드를 입찰하겠다. 그럼 3골드 넣고 이거 그냥 바로 꺼내면 다 보이니까 곤란하겠죠. 네. 이거를 이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주머니 자를 꺼냅니다. 네. 다른 플레이어들도 동일하게 나는 이 골드를 입찰한다. 이 주머니를 밖으로 꺼내고 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개를 하면 되겠죠. 네, 다 꺼냈으면 공개 그럼 이 플레이어가 더 많은 입찰을 한 거다라는 거죠. 네.
이 주사위는 뭐 별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동점인 플레이어가 나오는 경우에 주사위를 굴려서 더 높은 숫자가 그 플레이어를 이제 낙찰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분이 창작마당에 만든 그 선주사위라고 하는 건데요. 자, 픽업 투 스타트 나오죠? 누가 먼저냐라고 나오는데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반응을 해요. 지금은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하얀색인데 이 6명 플레이어가 지금 다 착석해 있으면 6면체 주사위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색깔에 맞춰서. 그래서 굴리게 되면 그 색상과 누가 지금 선 플레이어다라고 딱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찰한 사람 중에서 이 주사위를 굴려서 저기 어떤 사람이 입찰이 됐는지 낙찰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그런 주사위 대용으로 꺼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이것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것도 좀 편리한 카운터인데 자, 일반 카운터는 그냥 하나씩 클릭해서 숫자를 넣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뭐 지금 30인데 여기다가 5를 더한다 그런 걸 구현하기는 좀 어렵죠? 이거는 편리합니다. 어떤 숫자를 넣고 더하기 6 더하기 3 뭐, 또 22를 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나중에 캐릭터들이 레벨업을 하게 될 때 경험치 합계를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같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R 누르면 리셋 리셋 누르면 초기화되고요. 여기 넣던 숫자는 이거 누르면 초기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스크립트가 잘 적용된 창작마당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부디 태탑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창작마당에서 뭐 어떤 개인 자작 게임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는 아시죠? 플릭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